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걸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에겐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사절단을 만나선 한일 관계를 빨리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입니다. 용산 집무실에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열심히 좀 잘 좀 부탁할게요.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선 격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당부와 함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우선 고물가 상황에 국제 공급망 문제로 어려워진 경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 경쟁 기조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다음으로는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이후 일본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일본 측도 화답했습니다.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日米間の戦略的な連携の強化を図ってですね、韓国と一緒に国際的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 윤 대통령은 활발한 한일 교류를 기대한다며 김포 하네다 사이 항공편이 이달 안에 다시 열릴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첫 출근을 했습니다. 7km 거리를 8분 만에 도착했고 큰 교통 혼잡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교통 통제로 인한 차량 지체는 매일 반복될 예정이고 대통령의 동선도 그대로 노출된 탓에 우려는 여전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8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 앞 출근길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을 데리고 배웅합니다. 8시 23분 윤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하면서 주변 교통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맨 앞에 서고 대통령을 태운 1호 차량과 검은색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속도를 냅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반포대교를 건너 대통령 출퇴근 전용 통로인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7km 거리를 오는데 8분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20분에서 30분 남짓 걸리는 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와 신호기 개방만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길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다지 막히지 않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바쁜 아침 시간대 멈춰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지나갔을 때 그래 막히는 건 없었죠. 예, 교통이 수월했습니다. 여기가 밀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 출근하는 직장인데 10분, 20분이 엄청 크잖아요. 빨리 달린다고는 해도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어 경호와 보안 문제도 계속 제기됩니다. 출발 시각이 알려지다 보니 윤 대통령은 집무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동작대교와 한남대교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 가격 때문에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싼 값에 주겠다면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서 팔거나 조작 장치를 심어서 주유량을 속여 판 불법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석유 판매 업체. 주유량 측정기를 에워싼 단속 반원들이 100리터를 주유하면 얼마나 채워지는지 점검합니다. 정량 측정 한번 시작할게요. 네, 100리터 세팅 한번 해주세요. 이 버튼을 제가 해제하고 측정을 할 겁니다. 이동식 판매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측정기 유리관을 타고 올라오더니 갑자기 멈추고 11리터를 더 넣어야 정량이 된다는 표시가 뜹니다. 11.08리터가 지금 미달되는 양이에요. 비밀은 판매 차량의 운전석 밑에 있었습니다. 전선이 주렁주렁 매달린 조작 장치 때문인데 구매자 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유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는 정량보다 최대 25%까지 덜 주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25%요.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몰랐어요. 이들은 이처럼 주유량을 속여 9만 리터를 팔았고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또 다른 주유소에선 값싼 선박용 기름을 경유와 섞어 팔다가 들통났습니다. 해상용 빨간 그 가짜 그거죠. 이게 지금 전기세 남은 거죠.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압수를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유황 성분 때문에 붉은 빛이 도는 선박용 면세유는 정상 경유의 반값 수준. 하지만 혼합된 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배기가스가 늘고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넉 달간 적발한 불법 유통 경유는 총 422만 리터, 67억 원어치나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올해 초였죠. 경북 영덕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아서 펴는 작업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맨발로 마른 오징어를 밟아서 펴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오징어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맨발로 꾹꾹 눌러밟습니다. 바닥에는 수백 마리의 마른 오징어가 쌓여 있고 침대에 앉아있는 남성도 발꿈치를 앞으로 밀며 오징어를 펼칩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반바지만 입은 남성들이 바닥에서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인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찍은 장소가 포항에 있는 한 외국인 선원 숙소로 밝혀졌습니다. 영상 속 공간입니다. 해당 남성들은 외국 국적의 선원들로 이곳 숙소에서 오징어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오징어 체납기어선에서 일하면서 평소 선주에게 받은 오징어를 말려 집으로 보내거나 인근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팔고 제 친구들이 야야 뭐 하나 크고 뭐 이래요. 포항시는 이 오징어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되게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포장돼서 팔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징어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영상 속 외국인 선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중에 얼마나 오징어를 판매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한 여성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쓰던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는 모습 등이 이렇게 CCTV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손에 든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습니다.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놀랍게도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현관문 앞에 있던 자전거 2대 가운데 아이의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아래 윗집이 1년 반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19면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게 뭐하는 행동이지?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갑자기 좀 소름 끼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취재진과 만난 아래층 주민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 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